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사항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마땅히 털어놓을 곳이 없는 것이 또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저희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머리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 보게이 카페 권경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요, 다음에 취업 보게이 카페 창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고민 받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또 어떤 고민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알아보죠.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사실 이 하반기 공채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본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들을 수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막상 또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은 그런 분의 사연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분의 취직 진로 방향에 대한 고민 상담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요, 2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하세요. 현재 중국에서 대학원 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년 이후면 졸업을 할 예정이어서 취직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중국에서 대학과 석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대학교에서는 경제무역학과를 나오셨고요. 또 중국에서 국제관계학과로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이분의 논문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분이 외국 생활을 좋아해서 외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무역 쪽이나 영어 마케팅 쪽에서 좀 일하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 대기업이라고 써주셨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 공무 강도가 높고 자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기피하고 싶다라고 써주셨지만 그래도 아무 회사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원하는 회사를 보니까 중국 등 여러 나라의 해외 루트가 있는 한국 회사나 외국계 기업으로 가고 싶다 이랬는데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써주셨는데 기준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기업 쪽으로 가야 될지 또 기업에서 나의 미래의 방향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은 경험을 몇 년 쌓다가 외국 쪽으로 이직을 생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이 현재 아직까지 졸업은 1년은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고민하고 계신 분의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학사, 석사 모두 중국에서 하셨고 20대 중반이십니다. 내년에 졸업을 하시는데 20대 중반 여자분이 내년 졸업이고 이 학사, 석사 다 중국에서 하셨으면 뭔가 휴학 없이 좀 성실하게 쭉 오신 느낌인데 취업 불안감에 좀 위축돼 있는 듯하죠? 네, 그러게요. 좀 지나치게 겸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게 일단 기회는 국내에서만 공부하신 분들보다도 더 기회가 많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학사를 경제무역학과 전공하셨고 석사는 국제관계학과를 전공 중이신데 내년 졸업이세요. 근데 중국어, 영어를 기본으로 소통 가능하시고 무역 쪽이나 영어 마케팅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까 지연 씨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조금은 더 그 구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분야로 취업할지에 대한 그림을 갖고 계시니까 무역이나 영업 쪽에 뭐 협회라든지 기관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내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제가 여기서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 그 지금 계시는 중국에 있는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혹은 외국인 학생들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취업은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개받고 소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동료들 많이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인맥들을 바탕으로 해서 커리어 패스를 그려가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지금 쭉 질문에 올려주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자신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요, 국내 대기업은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무 강도도 높고 또 자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점을 걱정하고 계신데 국내 대기업 말고 좀 좋은 기업으로 또 취업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새 취준생들이 대기업 하면 너무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 업무 강도에 들은 소문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러게요.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내 대기업 분위기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유연해지고 있고 기업 문화도 예전보다 그렇게 딱딱한 문화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국내 대기업 가면은 뭐 연봉 수준이라든지 복지 수준이 사실은 다른 그 중소기업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또 대우를 많이 잘 받는 만큼 그만큼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이라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겁내지 말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해외 지사의 경우에는 해외 영업이라든지 무역 파트에서 일하게 되시는 건데 이런 경우도 직접 발품 팔아서 그 원하는 기업을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국 내에서 알아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뭐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진출해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좀 발품 많이 팔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인턴십을 통해서 나랑 회사가 서로 잘 갈 수 있는지를 서로 맞춰보는 거 이런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분이 또 외국 생활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써주셨어요. 좋아하고 잘 맞고 또 학사 석사도 이미 중국에서 하셨으면 해외 취업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해외 취업 준비할 때는 또 유학하고는 또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유학생일 때는 어쨌거나 학교에서 지붕 역할을 좀 해줘요. 그래서 비와도 좀 지붕 때문에 막혀 있고 좀 비를 덜 맞고 하는데 사회인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거는 해외 생활은 정말 녹록치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그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해외에서 연고 없는 그런 유학생들이 처음 사회에 진입할 때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라도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이 그런 작은 도움이라도 크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업 준비할 때요, 사실 너무 옵션이 많으면 그것도 고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외국에서 살고 싶은 게 먼저인지 아니면 뭐 대기업 말고 더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먼저인지 등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 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1년 동안 좀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아주 짧은 사연이에요. 이분이 제목을 올려주셨는데 취업 박람회 일정 아시는 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하반기 대학 취업 박람회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학년이신데 미리 취업 박람회 다녀보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취업 박람회 일정 좀 짚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짧게 올려주셨지만 정말 핵심 질문입니다. 미래를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셨어요. 일단 긍정적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개강을 조금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취업 박람회 일정 물어봐 주셨는데 네. 정리해 오셨죠? 네, 멘토님이? 저희 준비했죠. 네. 그 개강을 앞둔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이제 속속들이 취업 박람회 윤곽을 좀 잡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 공채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죠. 서울대랑 연세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주요 기업 지원서를 이제 접수받기 시작하는데 9월 초로 일정을 확정해 놓고 한참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스타트는 연세대가 끊는데요. 연세대는 9월 1일부터 신촌 캠퍼스 공학원 1층 아트리움에서 잡 페스티벌 2015 연세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그래서 4일까지 총 나흘간이고요. 1일 오전 10시에 본격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고려대학교도 커리어 오디세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사흘 동안 안암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고려대는 상담 편의 차원에서 사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자교생들만 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타 학교 학생들은 가서 참석이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성균관대도 1일부터 3일까지 취업 박람회를 여는데요. 한양대도 역시 한양대 잡 디스커버리 페스티벌로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이요. 커리어 오디세이 페스티벌 그리고 잡 디스커버리 페스티벌. 그냥 취업 박람회가 아닙니다. 이름도 굉장히 축제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또 이 취업난이 위축돼 있는 우리 대학생들 좀 활력 있게 취업 준비를 도우려는 그런 대학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자, 취업 박람회 개최하고 있는 대학들 또 어디 있나요? 네, 서울대학교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행정관 앞에서 이제 대규모 박람회를 여는데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것은 외국인 유학생 취업 상담 부스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이제 외국인 유학생 중에 이런 인재들을 좀 선발해 보겠다라는 그런 포부로 여겨지는데요. 그 다음 주인 9월 16일에는 서강대학교가 교내 체육관에서 우수기업 초청 취업 박람회를 여는데 17일까지 이틀간이고요. 삼성, LG, 동부그룹 등의 50여 개 기업이나 참가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건국대 역시 9월 달에 이제 뭐 대규모 박람회 열 예정인데 아직은 이 계획은 조금 덜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올해 이제 한국 외대나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은 박람회를 취소한 곳도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박람회 대신에 그냥 자그마한 채용 설명회라든지 혹은 작은 상담 창구 같은 것들을 개설해 놨어요. 근데 이유가 아마도 대규모 박람회를 열기 위해서는 용역 업체도 선정하고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그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이 좀 미미하다고 생각한 그런 대학교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소개해드린 이 하반기 취업 박람회 정보들 꼼꼼히 메모해 두셨다가 참가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이 취업 박람회 가면 도움이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떤 자세로 참여하는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장도 차려 입으시고요. 자기소개서도 몇 개 가져가셔서 이력서 챙겨가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취업 박람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질문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분도 취업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서울 중상위권대학 서성한 연문과 재학 중인 학생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외부 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만 있고 스펙을 보니까 자격증은 중학교 때 취득한 한자 1급과 커말 2급이 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두 개의 자격증이 유효기간 평생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기업에서는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걱정하고 계시고요. 토익 점수가 높아요. 985점이고 토플도 높습니다. 110점이라고 써주셨는데 이분이 아직 4학년은 아니지만 미리 취업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도움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써주셨는데 1번부터 4번까지 써주셨어요. 이분이 이미 복수 전공을 정하셨어요. 행정학과를 했는데 사기업을 가려면 무조건 상경계열이 낫나요? 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행정학과로 이렇게 전공을 한다면, 복수 전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공기업이나 행정 관련 기관으로 진출 가능한가요? 써주셨고요. 만약에 이 상경계열로 전공한다면 경제학과 해야 되는데 이분이 수학에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두 번째를 보면 해외 인턴 생각 중인데 졸업을 늦추고라도 해외 인턴을 가야 될지, 또 세 번째는 사실 중국어를 서너 달 공부하셨다고 하는데 HSK 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진짜 질문이 많죠. 네 번째는 커말 1급을 새로 따는 게 필요할까요? 너무 2급 딴 지가 까마득한 거라서 이걸 자기소개서에 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좀 놀랐습니다. 일단 4학년도 아니신데 너무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질문들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인데 영문과인데 행정학을 했는데 상경계열이 좋은지 공기업이 좋을지 근데 수학에도 자신이 없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근차근 드리자면 1번에 대한 질문은 복수 전공을 행정학과로 하셨는데 상경 계열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네, 사기업일 경우에는 상경 계열이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고자 하는 분야를 먼저 선택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복수 전공하신 행정학과 쪽이랑 영어랑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사실 그 기업체에서 대학 학사의 전공이 무엇이냐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직무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훨씬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무 능력을 갖출 것이냐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졸업 전까지 직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일단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취업하려는 분야를 정한 뒤에 인턴십이나 단기간 아르바이트 통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도 살펴보면요. 해외 인턴을 생각 중에 계세요. 근데 졸업을 늦추고라도 해외 인턴을 가야 되는가, 졸업이 먼저인가 해외 인턴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건 목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해외 인턴을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해외 인턴은 필수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학이 충분하고 그만큼의 경험을 한국에서 쌓을 수 있다면 꼭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국제적 감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외 인턴십을 꼭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지부터 뭐 자신한테 먼저 질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중국어 공부하다가 한 서너 달 공부하다가 그만두는데 HSK 어떨까요? 따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로 답해드릴 수 있는데요. 가고자 하는 직무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경영지원 파트를 가는데 중국과 관련되지 않은 회사의 경영지원 파트예요. 그럴 경우에는 중국어가 사실상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버스펙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중국어의 쓰임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기본 중국어 회화부터 좀 차근차근 재미삼아서 조금씩 노출해서 좀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 또 뜻하지 않게 영어랑 접목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네. 마저 해결을 해주세요. 네네. 커말 1급을 새로 따는 게 필요할까요? 했는데 사실은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지원 자체는 2급도 괜찮지만 다만 지금 지원 직무가 문서 사무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면 좀 더 노력하셔서 1급을 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다른 컴퓨터 그런 실무 능력 자격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여러분이 올려주신 또 다양한 고민들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많이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고요. 자, 취업 보기 카페 권경 멘토님,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